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어제 8,000명에 육박했고요. 유증증 환자 수도 연일 역대 최다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 직전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오늘 오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800명대였고요. 오늘 집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8,000명 넘기 쉽겠죠? 예, 8,000명 넘기는 쉽지 않은 것이요. 예. 일반적으로 수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통 수요일에. 예, 그래서 수목금토 가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네. 어제가 이게 최대치였거든요. 역대 예, 예. 최대치로 7,850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같은 요일 날 7,175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675명 정도 늘어난 것인데 네. 이 7,175명이 역대 최고치가 될 때는 사실은 6,000명을 건너뛰고 네. 5,000명대에서 예. 7,000명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프를 했죠. 지금 네. 상황으로 보면은 네. 약간 이 급격한 증가 추세는 둔화된 느낌은 있지만 예.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7,000명대 중반 이상은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 위해서 언론에서는 8,000명대도 보고는 있긴 한데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수요일이 보통 제일 많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7,000명대 한 중후반 요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요. 이것이 아마 이제 또 주말에는 줄어들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얼마나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네. 지금 이 둔화된 추세로 봐서 뭐 그렇게 8,000명을 넘어서 갑자기 10,000명 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프가 상향 곡선은 아니고 이제 좀 약간 꺾이는 예, 추세. 약간 옆으로 꺾이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거든요. 지난 6일부터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했고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이 3차 접종은 뭐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일단 60대 이상들도 3차 접종 완료가 많이 되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연령층 18세 이상의 전연령층에서 접종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좀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 특단의 대책 얘기를 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약간 꺾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본데요. 근데 유증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이게 급증 사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 비해서 특히 사망자 수가 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상에서 또 기다리는 입원을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추세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꺾이긴 했지만.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확진자 수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역 지표로서는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발표한 사망자 수가 70명인데 어제는 좀 줄었죠. 그 전날이 94명입니다. 94명이었죠. 이틀간에 164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는 164명이 사망하고 또 위중증자가 88명이 늘어났거든요. 이틀 사이에. 이게 전부 위중증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10월 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 거쳐서 12월에는 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위험스럽고 의료체제에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언론에서는 의료 붕괴 수준 직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위중증 환자도 물론 중환자실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의 병상 대기 환자가 1,145명입니다. 또 지난주에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이 17분이에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 이전에도 29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상이 악화됐을 때 갈 수 있는 마땅한 병상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죠. 재택치료 환자도 2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증상이 악화되어서 입원 상황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병상 또는 응급실도 100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 전체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4일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환자가 됐을 때에도 중증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딘가 좀 물꼬를 튀어야 되는 부분이 일반 병상이라 할지라도
밀려서 절대적인 수치를 늘려주지 않으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네. 의료 체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유증증 환자가 좀 1,00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일반 진료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도 1,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63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일반 중환자실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대학병원들이나 큰 병원들에서 수술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였고 실제로는 위급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돼서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늘어지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올해 초과 사망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또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빨리 그 일상회복 이거 가는 거 멈추고 고강도 방역 해야 된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 내기도 했는데 오늘 정부가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하죠. 이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점이 이게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요. 항상 이 강력한 방역 통제를 할 때에는 선제적으로 하고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을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실 때 4주간 이행하고 나머지 2주간 동안에 이것을 평가해서 그다음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11월 말이 지나면서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때 이미 멈추고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멈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갔으면은 그러니까 12월 초 정도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7, 8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을 억제하는 데는 상당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이 손실보상을 아주 두텁게 좀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것이 잘 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좀 해이해진 부분들을 다시 다잡아서 철저한 그 생활 방역이라든지 또는 모임 자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동량 감소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일부 통신사 모바일 이동량 봤더니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래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방역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번 가보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 숫자에도 둔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7, 8천 명이라는 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난 7월 7일에 1212명을 4차 대유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6배, 7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숫자에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비관적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달 잘 지내고 나면은 우리가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이번 달을 지나고 나면은 3차 접종률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년 초에는 먹는 치료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의료체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병상 확보를 시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월 이 시점이 가장 지금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시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 정도인데 이 정도 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더 아니면 더 세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그 4단계라는 것은 뭐 3, 4천 명도 되기 전에 시기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10월 달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라는 것은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지금 기간을 한 2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하면서 강력하게 하려면은 록다운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이 2명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단기간이면은 2명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8시든지 9시든지 제한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이전에도 2명 정도로 하면서 강력하게 하고 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특히 모임이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지금 이 2주간을 잘 버텨야만 된다는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예. 백 교수님 말씀은 4명 아니고 2명으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영업 제한 시간도 좀 더 당기는 게 맞다. 그렇죠. 지난 그전 9시, 10시 정도로 했었는데 뭐 적어도 8시, 9시 정도만 해도 우리 생활에 좀 불편은 주겠지만 단기가 지난번까지는 보통 4주 정도씩 했었는데 이것을 단기간 정도 연말까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학교 대면 수업도 전면 이제 금지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방학이 다 되었기 때문에 며칠 후면은 대면 수업은 비대면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실 상황을 봤을 때 백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정말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뭐 또 단순 수리적인 모델로 그냥 계측을 해서 뭐 1만 명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수리적인 모델이라는 부분은 방역이 지금 상황일 때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방역을 통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3차 접종률을 높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든다면은 사실 10,000명 수준까지 가지 않고 정점을 찍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협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접종 뭐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속도를 그래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 접종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차 접종에 60대 이상이 이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60세부터 74세까지는 사실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주,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8월 초순이 지나야 2차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로 처음 했을 때에도 12월 10일 정도가 지나야 접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좀 빨리 당겼으면은 12월 초부터 맞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예약을 하지 못해서 못 맞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이상에서의 접종 속도가 굉장히 높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75세 파이자 이상, 75세 이상 파이자 맞으신 분들이 좀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맞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3차 접종보다도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상황, 즉 8% 정도인데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위중증 가는 확률이 뭐 거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즉 90% 이상의 성인들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8%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중증 사망률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더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분들을 접종하기 위한 동기로서는 방역 패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금 줘야만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좀 어떤 거부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맞으신 분들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지금 맞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좀 거부감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60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받을 때 좀 뭐 복권이라든지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볼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파이자에서 그거를 개발한 거가 국내 도입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근데 이거 뭐 상당히 단기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제 그 파이자에서 그 먹는 치료제 임상 3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89%가 사흘 안에 복용했을 때 얘기였었는데 5일 안에 복용하더라도 88%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 억제제로 팍스로비드랑 리토나비르라는 두 개의 약제를 같이 쓰는 것인데요.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연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도 뭐 1월 중으로는 승인되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물량이 지금 7만 명밖에 선구매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신을 잘 맞고 이 치료제가 생긴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